오늘 이 방한용품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가 영하 1, 2도의 추위에도 못 견뎌서 방한용품을 살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볼게요. 11번과 관련해 띄고요. 스노우 타이어, 제설 작업, 그리고 핫팩, 아까 제가 배 이렇게 붙이고 있었죠. 그리고 온수 매트, 전기용품, 따뜻하다, 원 비즈니스, 경제 영화로 나오고요. 방한용품과 관련한 한번 SNS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방한용품과 관련해서 SNS에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눈에 띄는 게 딱 있어봤더니 소설을 맞이 월동 준비, 지금 소설은 지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월동 준비한 걸 딱 쳐보니까요. 딱 세계 7위 점유율하면서 타이어가 있고요. 보면 그 스노우 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체인 딱 나오더라고요. 딱 눌러보니까 세계 7위 점유율 회사 한국 타이어가 딱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보면 한국 타이어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SNS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사람들 뭐에 관심 있나 확인하시면서 그 매매에 도움 받으시면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운전자들은 필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네. 월동 준비하시면서 언제 될지 모를 눈에 대비해서 저기 스노우 타이어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미리 뭐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 11월에 이미 첫눈이 내렸잖아요. 네. 게다가 조만간 이제 또 방한 혹한 제주의보가 있어서 전국적인 한파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미 인터넷에서는 월동용품을 준비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옥션에서 실제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요.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뭐 염화칼슘이라든가 뭐 스노우 제거하는 장비 그리고 아이젠, 스노우체인 이런 것들을 팔았는데 얼마나 팔렸냐면 전주 대비 140%나 증가를 했다고 나타났고요. 네. 스노우체인 판매량이 무려 180% 증가. 100%는 기본이네요. 그럼요. 배음화 네. 칼슘하고 신발 밑바닥에다 깔아서 미끄럼 방지해주는 빙판 스파이커도 110%나 증가했습니다. 아까 그 신발에 붙이세요.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염화칼슘이라는 제설용품이요. 사실 서울에 첫눈 내렸던 그 18일 날 하루 동안에만 무려 245%나 증가해서 역시나 눈 효과를 좀 봤고요. 지마켓이나 11번가 역시도 이런 중요한 제설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11번가는 아예 기획 아이템으로 아예 기획전을 만들어놨어요. 스노우체인, 타이어, 그리고 온열 시트 이런 걸 다 모아서 차량용 월동 장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역시. 뭐 필요하신 분 한번 가면 좀 할인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 또 마케팅이 빠르군요. 역시 한 그렇죠. 번에 이렇게 세트로 해서 구매를 그러니까요. 하라고 네. 하는 건데 캐나다도 눈이 많이 오는 나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런 방한용품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팔리고 그러나요? 사실 방한용품도 중요한데요. 이게 그 정말 그 제설하는 거 있잖아요. 눈 많이 오면 네. 눈 안 추면 정말 그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벌금 내는데요. 네. 하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침 새벽 나가고 눈치 보고 야 옆집에서 치워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토시 같은 경우는 워낙 가을이 되면 9월부터 눈이 오거든요. 그리고 좀 늦으면 제가 버팔로 살 때 5월 초에 눈 온 적이 있으니까요. 5월까지 눈이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눈이 오면 이제 자기 집 앞을 무조건 치워야 돼요. 근데 안 치우다 보니까 캐나다 시에서 조례를 해갖고요. 값을 계속 올려서 지금 현재는요 500달러 냅니다. 눈을 안 치면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면 아예 회사가 출근을 할 생각 안 하고 눈 치우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치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염화칼슘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염화칼슘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이 하면 그게 아스팔트도 녹이고 쇠에도 부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요즘은 친환경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를 제가 에코트랙션이라는 또 캐나다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완전히 광학 제품을 이용을 해갖고요. 주위의 온도를 같이 내립니다. 태양열을 받아갖고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하면서 그 제설도 하고 차가 미끄러지는 것도 방지하고 이런 등등을 하는 회사가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쉽게 아직도 염화칼슘을 쓰는데 그죠. 제가 알기에는 1톤당 가격이 5, 6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에 따른 환경의 파괴 비용은 오히려 9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계속 쓸까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까지 아직 생각을 안 하니까 막 쓰는 거죠. 싸니까 워낙 값이 싸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걸 많이 친환경 소재로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아, 근데 네. 캐나다가 미덕이 없다. 왜 우리나라는 다 돈으로? 우리 집 치우면서 맞아요. 옆집도 치워주고 뒷집도 치워주고 앞집도 좀 치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는 집도 본인들- 8집 있는데 네. 나올 때 아침에 제가 급해서 막 오는데 눈 내려 있잖아요. 근데 옆집 분이 치우고 계시다가 죄송해요 이러면서 가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미덕이 있잖아 네. 우리는. 근데 자기 집만 딱 치운다는 거 아니에요. 좀 벌금 50만 내고. 원은 좀 $50 비싸다. 근데 그게 그 보통 눈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눈 이렇게 뭐
부삽으로 쇼블이라는데 눈으로 치우잖아요. 치울 수가 없어갖고요. 여러분들 그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스노우 리무버 이런 검색해 보면요, 다 모터로 자동 트랙터 같은 거로 치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치울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제설제 사실 많이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게요. 서울시가 이제 올해 큰 도로는 사실 제설차가 다니지만 이면도로는 별 수 없이 제설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설용품을 만들어놨는데 소금이 한 60% 되고 염화칼슘이 한 30% 되는데 정작 친환경 제설제는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좀 괜찮은데 사실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속, 차 같은 데도 다 부식이 되고요. 콘크리트도 다 부식이 돼서 도로가 파손된다고 해요.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눈 치운 비용만이 아니라 도로나 이런 게 망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제 써야 되지 않냐. 네. 그런데 가격은 연마칼슘보다 2배 비싸대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거 안 쓰는 이유가 이렇게 돼야지 자동차 세차도 좀 더 하고 그리고 도로도 다시 깔 수 있으니까 이게 네. 건설회사랑 세차 업계를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한 번 겨울 지나고 나면 아래 다 세차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친환경으로 하기가 또 보통 일이 아니구나. 겨울을 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아, 제가 오늘 그 광고를 공개하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요. 정말 제가 공개예요. 그야말로. 겨울철에 값싸고도 따뜻하게 나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 사진을 공개하면 사람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네. 저희 집 실내 온도 몇 도일 것 같으십니까? 저희 집은 25도, 25도세요? 26도 몇 도세요? 정도. 그냥 뭐 20, 아무리 싸늘하도 23, 4도 정도, 22도 네. 그 정도 유지하라고 정부 권고치가 있을 텐데요. 좀 저희 따뜻하게 집은 주무네요. 네. 15도에서 17도 사이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15도 요? 아니, 살 수 있어요. 저 인증샷을 찍어 왔어요. 아니, 저 춥지 이게 정말이에요? 않아요? 네, 저 도시가스 요금 이번 달 12월 달에 22,000원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전기 많이 장판 돌렸냐? 아닙니다. 37,000원 나왔어요. 전기세도요. 아, 이게 정말 본인 거예요? 네. 화면에 나가는 게? 아니, 절약나무를 시상식에 네, 저걸 보여야 보여줬더니 돼요. 무슨 구두쇠 크루즈다. 네. 와이프를 얼려주기려고 그러냐 이런 호수크루즈 같아, 네, 정말. 오해를 받아. 아 그게 아니에요. 네. 사실 네. 방법이 있어요. 나름 건강하게 나는 건데 네. 뭐냐면 네. 실내 온도랑 바깥의 온도 너무 차이 나면요 오히려 감기 걸리기 쉽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실내 온도를 낮게 신기 유지하되 아니야? 가면 히트텍 입고 수면 양말 신고 네. 그리고 프로폴리스 잡아서 꼭 입고 다니고요. 핫팩이나 이런 거 딱 채워놓으면 네. 그렇게 춥지 않아요. 아유, 생각보다. 불쌍하네.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이거 12시간 가니까. 12시간을 가요? 네. 네, 보니까요, 우리 이규찬 기자, 우리 청원, 국민 청원 운동이라도 해서요, 올해 연말에 청와대 한번 개인적인 시상식이라도 한번 온 국민 15도 온도 살기 운동하면요, 모범 사례라고. 벌써 인상부터가 일사부터 인상이잖아요. 당시 인상이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아, 제가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올린다고 하면 올리면은 나라에서 이거 지금 전력난 있죠. 네. 그리고 또 막 피부도 더 늙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내는 게 아마 건강도 챙기고 네. 나라에도 일조하고. 사실 와이프가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거예요. 뭐냐면요. 몸은 전기장판 속에서 따뜻하게 하고 얼굴은 차갑게 해서 그게 피부에 좋다고. 아,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 핵심은 근거가 그거예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갑자기 들어보니까 그 우리 시청자 중에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 주주 그분 계시면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네요. 이렇게 가스를 안 쓰면 이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아, 갑자기 또 네. 우리 시청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네. 또 따뜻한 방송이 그러네요. 됐고요. 성형남에 이어 절약남에 이미. 아 근데 보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당장 주문하세요. 혹시 집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집 안에서 쓰는 방한용 텐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텐트요? 텐트를요 집 안에서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불 위에다 놓기도 하고요. 침대 위에 딱 화면 나오는데 아. 딱 저게 진짜 파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모기장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터파크에서요.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이걸 팔았는데요. 판매량이 작년 대비 99% 늘어났고요. 11번 가도요. 150%가 늘어났는데 놀라지 마세요. 집 안에 실내 공기 15도 있잖아요. 네. 약간 솔직히 춥죠? 네. 이 안에 들어가시면요. 1도에서 4도가 더 높아집니다. 지금. 대단하네요. 텐트만으로도. 네. 근데 아마 역설적으로 보면 와이프분이 1도 4도를 더 내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그 재미나는 거 몇 가지 보면 혹시 이거 제가 준비해놨는데 좀 네네네. 보여주세요. 아, 이거. 네, 이게 이거. 보면요. 일본 네. 내에서는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집은 이미 쓰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쓰시는데 이게 방한용인데 방한도 되고 여름에는 CO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여기 넣어갖고요. 그 고무 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저희 어머니 직접 쓰시는 거고요. 또 요즘 UBS 있잖아요. 그 USB 있잖아요. 네. 컴퓨터에
때 띄워갖고 간단하게 커피포트에 올려놓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 그런 걸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고 아이디어 상품 쳐보시면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많이 확인하실 겁니다. 이거. 네. 오피스 방한용품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겁니다. 저기 네. 코드 꺼봐서 머그컵도 이렇게 네네네. 데울 수 있고. 네, 다 데워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좀 맞습니다. 귀엽게 저렇게 딱 신발이네요, 저거.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슬리퍼에도 USB에다 또 꼽아서 네. 왜냐하면 그 실내가 춥잖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춥잖아요. 네네. 제가 여기서 이실직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까 이게 전기세가 많이 나간대요. 네네.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저기 방석 아니에요? 방석? 아니 방석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발을 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일어나서 일어나드리겠네. 일어나서 네. 말이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한 번 더 들게요. 발을 껴서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발을 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방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석. 그래서 이게 전기를 너무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보이셔. 이게 방석을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러고 있답니다. 어머나, 따뜻하다. 사무실에. 이 전력난에 한 분은 청와대에서 모범사를 붙잡혀 가시고요. 이쪽은 붙잡혀 가셔야겠네. 전 왜요? 네, 전기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죠. 네, 지금요. 사무실에서 이거 죄송합니다. 쓰기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제 오늘 하여튼, 이실직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그 혜림양도 여기 사무실에 쓰지만 집에서 쓰는 것도 하나 알려드리면 요즘 뽁뽁이하고 문풍지가 다시 인기래요. 그러니까요. 뽁뽁이가 이제 요즘에 포장재 있잖아요. 뭐 물건 깨지지 말라고 싸는 건데 이걸 저 뭐라 그러면 단열 에어캡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82%나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터트리면서 놀던 건데 이거 보온용품이에요. 그래서 락앤락이라는 회사가 보온 시트하고 문풍지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요. TV 홈쇼핑에서도 팔았는데 대박 났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그 음식 용기 밀폐 업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온도 밀폐 용품을 팔아서 짭짤하게 봤고요. 그리고 KCC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테리어 시공할 때 이런 자재를 쓰는데 보온 단열재로는 국내 1위예요. 근데 워낙에 지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건물들이 요즘 단열 시공을 다시 하느라고 요즘 KCC가 매출이 늘고 있고요. 또 JC현이라는 회사는 자동차용 열 차단 썬팅 필름, 솔라가드라는 걸 수입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썬팅을 하는데 그냥 햇빛만 가려주는 게 아니고 온도를 차단해줘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실내가 좀 덜 더워지고 겨울에는 이렇게 온도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뭐 해외에서는 좀 활용도가 아직 낮긴 한데 열 차단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건물용으로 시공하게 되는데 네. 뽁뽁이가 한 전기세 한 10% 낮춰준다면 이거 한 25%나 절감해 줘요. 그리고 한 번 붙여다 떼는 게 아니라 한 번 차단 시공을 하면 10년은 간다고 하니까 이거 집에다 해놔야 되겠네요. 네, 할만할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올해는 롯데마트가 41개 전국 점포에다가 다 이걸 시공을 해서 전기세 줄이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온도 올릴 필요 없이 이런 생활의 달인과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요. 용품들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저 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온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등을 지져야 돼요. 그쵸. 이게 지져야지 뭔가 이제 이렇게 좀 뜨끈하니 이렇게 옷좀 그럼요. 아랫목에 딱 지지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만이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온돌 시스템이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00년부터 이게 한류가 돼갖고요. 캐나다 이제 좀 약간 으슬으슬한 거,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이런 데는 지금 그 바닥 난방이 새로운 유행으로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레디언트 히팅이라고 영어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도 레디언트 히팅이 된 집은 보통 10에서 15% 값도 비싸고요. 그래서 대충 그렇군요. 2000년 이후에 또 하나의 한류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히트칩 아이템이 바로 온수 매트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좀 초기에는 많이 팔렸고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갖고요. 보일러 만드는 회사, 기존에 전기 장판 만드는 회사가 다 들어갔는데요. CJ 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GS 홈쇼핑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매출을 이미 금년 12월에 벌써 다 이미 돌파했고요. 금년 목표가 벌써 작년 대비 한 3배 정도 더 네. 많이 팔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여튼 대박 히트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기존 전기 매트보다 전자파가 없다라고 해서 네. 온수 매트가 많이 팔렸는데 그랬었죠. 얼마 전에 불만 제로에서 이게 전자파가 없는 게 아니다. 이게 나왔잖아요. 아, 그럼요. 사실 그 CJ 홈쇼핑하고 GS 샵에서 원래 파는 게 1년에 한 3조 원어치를 팔아요. 근데 이제 겨울 1, 4월 동안에 이제 그 겨울 동안만 따지면 한 1조 원 되는데 온수 매트 판매가 사실 한 3% 정도를 차지했어요. 근데 원래 추세대로면은 올해 겨울 동안에만 온수 매트로만 한 5%에서 10%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11월에 MBC 불만제로 여기에 방송 이후에 온수 매트
매출이 뚝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동이 걸리면서 원래까지 1월까지 계속 온수매트 팔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거의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다름없다고 하네요. 네, 보통 전자파 유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반 전기 매트보다 온수 매트 사용하는데 온수 매트 자체는 없지만 보일러 부분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네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보일러 부분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수 매트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팁으로 꼭 이용을 해보세요. 자, 이어서 두 분의 딱한 정보 이어지겠습니다.